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작년에 2020년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영업이익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5개 회사들이 그동안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또한 올해 들어서 현재 3월 중순까지 그러면 한 2달 반 지났죠. 올해는 과연 몇 %의 성장을 했는지 수익이 주가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년을 보겠습니다. TSMC가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125%, 100%면 2배죠. 125% 올랐습니다. 1년간. 엔비디아는 117%, 2등이죠. 그 다음 퀄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1년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72%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64% 올랐어요. 작년 3월부터 현재 3월까지 보면 삼성전자가 64%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죠. 1년에 64% 오르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 주가가 세계 1등으로 올랐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코스피, 그것을 박스피라 그래요. 워낙 주가가 오르질 않고 항상 그 박스권에서 제자리 걸음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코스피를 지금까지 보면 10년 동안 2배도 못 올랐어요. 50%도 못 올랐어요. 그나마 작년에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갑자기 오른 것이 세계 1등으로 그렇게 세계 주요국의 1등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삼성이 64%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1년에 10%, 20%?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텔이 1년 동안에 가장 적게 올랐어요.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보면요. 엔비디아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5년은 엔비디아가 1540%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것도 5년 동안에 10배 이상이 오른 것이죠. 그 다음에 TSMC가 402%, 삼성전자는 5년 동안에 247%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3배 반 정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퀄컴이 156%, 인텔이 113%. 이번에는 10년을 볼까요? 10년을 보면 엔비디아가 5년에 1540이죠. 3239%. 엔비디아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알듯이 3239 가장 1등으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TSMC 843%. 삼성전자는 10년 동안에 331%. 그러면 약 4.3배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인텔은 199%, 200%죠. 그러면 한 3배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퀄컴 163% 올랐습니다. 10년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성적이 좋은 것이 1년간, 5년간, 10년간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엔비디아와 TSMC가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1년, 5년, 10년 다 합해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 중에 삼성은 그래도 그나마 중간은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인텔과 퀄컴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어요. 1년, 5년, 10년을 본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YTD를 보겠습니다. YTD, year to date예요. 올 초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주가가 몇 % 올랐는지를 봅니다. 인텔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1년, 5년, 10년 보면 인텔이 상당히 거의 꼴찌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이 올랐는데도 월등히 올랐어요. 26%. 현재 올해 들어서 기술주들, 반도체, 또 반도체 지금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또 2차 전지, 앞으로 전기차 시대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2차 전지도 배터리주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TSMC가 8%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겨우 1%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5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0.36%입니다. 무려 퀄컴은요, 마이너스 14%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는 당연히 안 가죠. 요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 문제 때문에 지금 1.6%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 한번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보면은 1.607 낮에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이 10년물 금리 때문에 요즘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보면은 그동안 1년 동안에 100%, 70%, 60%씩 오른 거에 비하면 지금 2달 반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의 과거에 비춰서 보면은 한 20몇 프로씩은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몇 프로가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엔비디아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또 퀄컴, 애플리 AP에서 1등이에요. 거기서 1등하는 퀄컴도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또 2차 전지 또 이 기술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선두에서 뛸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현재는 떨어져 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을 고를 때 정치나 거시경제학은 무시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거시경제학, 그럼 뭐 너무 거창한 것 같죠? 결국엔 경제 이론이에요. 경제사회 전체 이 집계치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이런 경제학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시하라 나왔어요. 또 주식을 고를 때도 정치를 무시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세계적인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0.5%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오히려 높을 정도죠. 0.5%.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모두 다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둘 수는 없는 상태예요.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의 이자가 물가 상승보다 높아야 은행에 저축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물가 상승이 2%씩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에 넣었던 돈이 2.5%, 3%의 이자가 매년 나와야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 상승을 당연히 따라잡지 못하는 그러한 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 외엔 답이 없습니다. 단 문제가 있어요. 주가의 등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건 당연히 받아들이는 현상이에요. 그동안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10년 국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 몰라도 평생 잘 살아왔어요. 또 실업자들, 이 수당 신청하는 실업자들 이 인구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미국에?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주가의 등락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많이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물밀듯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주가의 등락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당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견뎌야 내야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손실을 두려워하십니까? 손실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손실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자본소득을 절대 올릴 수 없습니다. 다시 은행으로 유턴을 하는 방법 외엔 없어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주가의 등락, 주가가 하락하죠. 그거 견뎌내는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나는 도저히 이거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 난 너무 불안해. 그러면 은행으로 유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자본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돈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익이 크면은 누구든지 좋죠. 누구든지 수익 크기를 바라죠. 그러나 1년으로 따지면 어떤 해는요 30%가 올라요. 그 1년 동안 평균 보면. 어떤 해는요 평균 5%가 빠져 있어요. 1년 내내. 그러면 그 1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1년에 5% 빠지는 경우는요 너무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니 세계 주요국 1등으로 많이 올랐어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러니 주식시장이 이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저는 수십 년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작년처럼 우리나라가 이 세계 주요국에서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나라입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였어요, 작년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죠. 올해 어떻게 몇 프로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그걸 누가 맞춥니까? 그것은 사람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식을 샀죠. 주식을 매수하면 아무리 빨라도 3년, 4년 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한 달, 두 달 만에 수익이 막 나요. 그건 작년이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꼭 몇 년 후를 멀리 보시고 주식을 모아 가셔야 돼요. 또 주가의 등락, 그것을 꼭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싼 게 아니라 좋은 주식들, 동전주, 테마주, 이런 싸구려주들 있죠. 이런 급등주, 이런 것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A급 주식을, 우량 주식을 모으고 계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몇 년 후만 보면 지금보다 거의 대부분은 물가 상승 이상으로 은행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1년에 몇 퍼센트의 배당금이 나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좀 더 푸근한 마음으로, 좀 더 여유스러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도움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투자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